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던 변창흠 장관 결국 사의를 표명했고 조사가 본격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잇따라 들려왔습니다. 토지 허가제, 강제 매각 등 강력한 후속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3기 신도시는 좌표를 잃어버린 것처럼 표류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오늘 이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땅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LH 직원 20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데 네. 전수조사는 사실상 지금 어렵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수조사가 정말로 불가능해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파장이 크게 두려워서 안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저도 이제 정확한 속내막이야 뭐 이게 알 수는 없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게 전수조사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우리 과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조사를 보면 1년에서 2년 정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1년 남았는데 이게 1년, 2년 가버리게 되면 결국 대선 또 차기 정부까지 넘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수조사는 힘들다라고 지금 못을 받고 있는데 이게 국민 정서상하고 좀 안 맞거든요.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강한 처벌, 강한 과거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한 조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벌써부터 이제 시작 단계죠. 네. 시작도 하기 전에 전수조사는 힘들다라고 못을 박아버리게 되면 저는 좀 힘 빠지는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되는 부분이고요. 또 뭐 강제 처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총리께서 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네. 저도 이제 여러 변호사님한테도 이제 여쭤보고 뭐 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특히 입증부터 과연 업무상의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했느냐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안 했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뭐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그런 입증할 자료가 과연 나올까? 네. 그냥 회의록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성립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강제 처분 조치가 우리 다주택자들도 그랬잖아요. 여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고요. 청와대 관계자도 그렇고 다주택자 팔아라고 했는데 팔았는 분들도 있지만 안 판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안 되는데 이 네. 토지가 과연 강제 처분이 될까에 대해서도 좀 굉장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LH 임직원들이 일단 첫 번째 타깃이 되긴 했지만 뭐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서도 조사하자. 뭐 여야 스스로 나서서 지금 뭐 서로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꼭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여담이었고요. 지금 LH 임직원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내부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 지금 논의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앞서 이제 강제 매각 말씀하셨지만 실사용 목적 외에 실거주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 LH 직원에 대해서는 말이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LH 직원에만 한정해서 되겠냐?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태가 워낙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모순이 있거든요. 첫 네. 번째는 실사용 목적 이외라고 하면 그럼 실사용 목적이면 괜찮냐? 예를 들어서 뭐 난 농사 짓고 은퇴를 위해서 땅을 샀다. 네. 과연 그게 합리화가 될까 부분이 첫 그 번째 말도 문제가 그러네요. 되고요. 네. 사게 되면 그럼 내 명의로 안 사고 장인어른이나 친구나 지인이나 친척 명의로 사는 건 또 괜찮을까? 그 부분.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과연 입증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LH만의 문제인가? 저는 절대 LH만의 문제라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신도시 개발 과정을 보게 되면 LH, 국토부, 지자체, 청와대, 국회까지 다 협의를 하게 되는데 고급 정보를 받은 분들 중에 과연 LH 분들만 투기를 하고 나머지는 투기를 안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요. 과거 1차, 2차,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조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단속이 됐거든요. 심지어 뭐 8,000명 뭐 이렇게 이제 적발이 되기도 했는데 네. 공무원부터 굉장한 다양한 부류들이 나왔는데 지금만 보면 거의 LH만 타겟을 잡아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 과연 LH만 해서 LH만이 잘못인가? 최근에 저도 이제 한 뉴스를 봤는데 세종시 특별분양 뉴스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부분을 봤는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했지만 뭐 관사 재테크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굳이 안 받아도 되는 뭐 입주가 3년 후면 1년 후에 퇴사하는 분들도 특별 분양을 받게 되고 이런 네. 돈을 벌기 위한 굉장한 모럴 해저들을 보게 되는데 저도 LH 투기 의혹도 그거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투기 만연주의,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냥 도덕성, 공공성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그냥 돈만 벌면 되겠다는 게 굉장히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LH만 이렇게 꼬리 자르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차라리 그냥 제대로 한번 털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전면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지금 상실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나는 집 한 채도 없고 분양받기도 너무나 어려운데 공무원들은 특별 분양으로 그냥 1대1 그냥 집을 잡게 되고 네. 토지 투기도 고급 정보를 가지고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내는데 이렇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넘어져 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을 바로 세우는데 좀 집중을 하려면 그냥 이렇게 조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진짜 전수조사, 시간이 1년 이상 걸리더라도 좀 그런 국민의 눈높이를 맞는 오히려 국민의 눈높이보다 더 뛰어넘는 강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따져보자면 네. 공공기관인 LH가 어떻게 보면 고급 정보를 독점하는 데서 기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가 주도 방식의 어떤 신도시 개발 이런 것들이 사실성 그 더 배경이 됐다라고 본다면 네. 이런 방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고집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3기 신도시 조성 발표하고 토지 수용해서 대량으로 짓고 이 과정에서 LH라는 공공기관이 이 과정을 전부 다 주도를 하고 이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뭐 LH에서 이름은 바뀔 수 있겠지만 바뀌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비밀주의거든요. 우리가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그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독점한 정보를 가지고 투기에 사용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발 방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이번에 뭐 아무리 단속을 해도 나중에 10년 후에 또 4기 신도시를 하게 되면 또 재발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도 대대적인 단속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비밀주의가 타파되지 않고서는 계속 재발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LH를 해체해야 된다 지금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LH를 해체하면 결국에는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가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또 뭐 안 할까? 저는 뭐 비밀이 있는 한 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고양이한테 뭐 생선을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냥 고양이가 그물까지 만들어서 그냥 생선을 잡아먹은 것 같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도시 개발 방식도 저는 재고를 좀 했으면 왜냐하면 빨리빨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이 도입이 됐거든요. 비밀리에 모여서 네. 소수의 사람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지도에 줄을 긋고 오픈을 한 다음에 수용을 해버리는 빨리 개발하는 방식인데 이제는 빨리빨리보다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네. 제대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오픈을 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비밀주의를 좀 타파하는 실험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청와대 게시판에 나온 내용 중에 보면은 3기 신도시 철회해야 된다라는 네. 청와대 게시판 주장도 있었어요. 네. 물론 어느 정도는 이제 감정이 많이 격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분명히 3기 신도시 계획 발표되고 입주를 준비하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3기 신도시가 근데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제동이 걸린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입법 절차도 지금 중단된 상태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3기 신도시를 이렇게 되면 좌표 잃어버린 것처럼 표류해버릴 것 같아서. 지금 거의 좌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요. 기다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네. 2018년에 발표가 돼서 내 집 마련을 지금 당장 포기를 하면서 청약만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좌표를 잃어버리고 흔들리게 되면 국민들도 불안하고요. 물론 뭐 전면 취소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다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 생각에는 광명 시흥 신도시는 취소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가 됐거든요. 네. 대기 수요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2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 이제 뭐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뭐 광명 시흥 신도시만 기다린다? 뭐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본보기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투기를 하게 되고 분명히 광명부터 시작이 됐고 상징성도 있어서 광명 시흥 신도시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단 나머지 신도시들은
후유증이 너무나 큽니다. 이걸 전면 취소해버리게 되면 그냥 문재인 정부만의 공급 문제가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도 공급 계획 자체가 굉장히 흐트러져 버릴 수도 있어서 나머지 신도시는 일관성 있게 이렇게 추진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비리 이런 전수조사는 해야겠죠. 조사는 조사대로 하고 나머지 고양 창릉이나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이런 신도시들은 좀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실수요자들한테는 좀 이게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되고요. 조사는 조사대로 가되 광명 시흥 신도시 정도는 변창흠 장관께서 이제 좀 강하게 추진을 했지만 이번 기회에 좀 아닌 거는 아닌 거고요. 좀 강한 시그널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저희 라이브 댓글창을 통해서 의견들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역시 감정적으로 많이 격화돼 네. 계신 게 느껴집니다. 네. 뭐 전수조사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필요성을 언급하신 분들도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도시 계획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네요. 신뢰가 굉장히 바닥에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게 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사 대책 있잖아요. 얼마 전에 네. 발표된 이사 대책의 핵심 내용은 신도시는 부가적인 거고요. 추가 택지 확보에 포함된 거고 핵심 정책은 공공주도로 서울의 그 도심 내에 그런 공공주도 물량을 개발하겠다는 건데 지금 정책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고 그 공공주체가 LH거든요. 네. 과연 공공과 LH를 믿고 그 서울의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협조를 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공공주도 개발 정책 자체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